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교였습니다. 이번 시황 영상 7월 27일 월요일 영상 시작하겠고요. 현재 시간 오후 4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빠르게 우리나라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6%의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오늘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종가를 보시게 되면 플러스 0.97%로 마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닥은 장중에 플러스 4.3%까지 780포인트 선까지 상승했었습니다. 현재 종가는 2.2%, 764포인트까지 모습이 나왔어요. 자, 오늘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코스피 3조 넘게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물량들을 개인 쪽에서는 2조 2천억에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기관도 같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특히나 코스피, 코스닥을 둘 다 동시에 매수했어요. 기관 쪽에서 코스피는 8,500억 매수, 코스닥은 2,800억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벤트가 있는데, 자, 그 전에 원자재 가격부터 보시게 되면 현재 자 3시 22분으로 제가 찍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게 된다면 딱 두 가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석유 쪽, 원유 쪽에서 WTI랑 브렌트유가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려가고 있죠?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 확대 이슈가 나오면서 이 전면전 확대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주말간에 다시 한 번 더 미국하고 이란이 어떻게 됐습니까? 합의를 보면서 지금 잠정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브렌트유는 $100 이상 돌파를 했었지만, 그리고 WTI는 $93까지 순간 급등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 모습들이 줄어들면서 지금 WTI는 $83까지 내려갔었고, 브렌트유는 $86까지 빠르게 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죠. 자, 근데 이번 주 이벤트가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가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인 FOMC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지 향후에 앞으로 더 올릴지에 대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기업과 개인이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고 이 시장으로 단기간에 조금이라도 이 매수세가 더 달라붙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이 시장의 투자 심리가 한 번 더 위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장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이런 빅테크들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SK하이닉스는 2분기에 64조 원의 영업이익과 75% 이상의 높은 이익률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과 함께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지 주목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어떻게 계속해서 투자할 것인지 발표를 할 예정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전 주가가 지금 큰 하락보다는 횡보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발표될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 내용에 따라서 아마 주가 방향이 지금 횡보 구간으로 이어지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좀 하락이 나오느냐, 이 방향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 기업 이 CATL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상반기에 매우 우수한 실적을 낸 후에 최대 56억 달러 이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해서 주가가 5% 이상 상승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CATL은 상반기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42% 이상 증가하고 매출이 55%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회사의 현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현금을 사용해서 주식시장에 돌아다니는 자사의 주식을 주당 최고 573위안으로 이 가격으로 사들인 뒤에 주식을 모두 없애버리는 소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개별 주식 하나하나가 가지는 회사의 이익에 대한 권리와 가치가 수학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의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 주식을 사들이게 되어서 주가가 6월 25일 이후로 최고치로 급등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딱 세 글자로 말씀드리면 바로 ETF죠. 한국 증시는 지금 카지노다, 도박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ETF는 주식시장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펀드 상품입니다. 근데 레버리지는
기초 자산의 하루 가격 변동률을 2배, 3배 이런 식으로 추정하도록 설계된 상품이에요. 근데 이 목표 배율을 매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은 매일 장이 끝날 때 기초 자산 주식을 기계적으로 대량으로 매수하거나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삼성전자나 이 SK하이닉스가 한국 증시 전체에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엄청나요. 지금은 주가가 내려와서 시총 비율이 좀 줄어들었지만 삼전은 지금 현재 시총 비율이 25% 가까이 되었고 SK하이닉스는 21%입니다. 두 개 다 합쳐버리면 45%가 넘어가요. 금액으로 보시면 2,600조가 넘어갑니다. 2,600조요. 이 정도로 거대한데 이 두 기업의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가 하루 전체 거래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자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생상품인 레버리지의 ETF의 기계적인 매매가 오히려 원본 주식의 가격을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게 만들고 결국 코스피 지수 전체를 뒤흔드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극심한 가격 변동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자동 매매 호가를 5분간 강제로 정지시켜서 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안정장치인 사이드카가 10거래일 연속으로 발동이 되었었고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20%가 넘게 하락까지 했습니다. 제가 볼 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빨리 보완 대책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 해지가 어렵다면 보완 대책이 세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주가 위치를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 삼전이 지금의 주가 위치에서 정말 중요한 게 수급이 좀 더 몰릴 수가 있을 것이냐, 안 몰릴 것이냐, 그리고 어떤 주체에서 매수가 들어왔느냐 이게 중요한데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삼전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주가 위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들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더 매력적인 주체가 메릴 린치입니다. 제가 이 주체를 통해서 통계를 내보고 매매를 해본 경험이 많은데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제가 볼 때 삼전은 좀 더 횡보를 거치거나 반등이 나오거나 아직까지 이 상방 쪽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끝났다면 얼마든지 이 아래 하방으로 깨고 내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벤트가 아직 더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기 수급은 더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전은 좀 더 보셔야 되는 거고 이 양봉 캔들 우리가 충분히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의 주가 이 움직임 보시게 되면 신뢰가 좀 없죠. 저희 차 교수가 아무리 반등이 나올 거다, 횡보를 거치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물려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단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내용들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지금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성급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딱 한 가지 종목을 더 알려드릴게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고 그 다음에 삼전으로 갈아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삼전에 대해서 대응 전략 짜드리기 전에 여러분 먼저 어떤 종목 보고 수익 내야 되는지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건 제가 긴 말 없이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제가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이 매도가 이유까지 제가 4가지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왜 봐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그동안의 대한통신이든 단기간에 대원전선이든 클로버시든 우리기술이든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알려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진짜로 올라갔다 한 번 더 알려달라 그런 분들 계셨는데 아래 보이는 번호로 7329-2442로 문자로 추천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내용들은 구독자분들 한해서 무료로 그냥 알려드립니다. 무료예요.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래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추천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명 이 매수가 매도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진짜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 와서 구독 누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해 보셔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고점에서 물리지 마시고 수급이 잡혀있고 나라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산업까지 껴있는 종목들을 꼭 봐야 된다. 이런 주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종목만 딱 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문자로 추천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되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회사인 CXMT가 상하이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해서 거래를 시작하는 이 IPO 상장을 진행했습니다. 자,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인 8.66 위안 대비 500% 넘게 자 기사를 보시면 500% 이상 폭등이 나왔습니다. 535%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55위안을 기록하면서 미국 인텔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업이 사업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상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면 거대한 자금을 모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CXMT는 이번 상장으로 86억 달러를 조달했고요. 이 돈은 공장을 늘리고 연구 개발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주가가 상장 첫날에 500% 이상 폭등했다는 건 그만큼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 수요가 회사가 내놓은 주식의 수량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폭발적인 수요의 배경에는 명확한 사실적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 수출 규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는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해야 한다는 자급자족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공지능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메모리 칩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미국의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메모리 칩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말고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는 기기에 CXMT의 칩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존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상장 후에 이런 식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되면 지금 미국의 세계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기업인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한국의 네이버에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네이버가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이 소식으로 인해서 네이버 주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왔죠. 오늘도 보시게 되면 21%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25만 5천 원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네이버 주주님들께 딱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네이버가 끝난 주식이 아닌데 다른 영상들을 보면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이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올라가더라도 얘가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럴 확률이 높은지 제가 미리 설명드릴게요. 지금 주가를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어떤 구간입니까? 횡보 구간이죠. 그러면 네이버가 가장 강력하게 저항이 많이 나오는 자리가 일단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9만 원이에요. 작년 6월 달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올해 1월 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도 30만 원 뚫고 나서 한 30만 원 후반, 40만 원 초반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런 기사도 나왔었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 구간의 저항이 너무 심하다. 왜 그러냐면 과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단 한 번도 29만 원 이상으로 종가를 이 위로 마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볼 것도 없죠.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내 평단가에 올라오면 올랐을수록 매도의 심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또 윗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왜 그렇죠? 하락이 빠르고 깊게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의 자리에서 진짜 제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매물 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말인 즉슨 횡보하는 기간이 더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다른 영상들을 보면 그냥 무작정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윗꼬리를 보세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어떤 자리를 봐야 된다? 최소한의 이 하단은 봐야 된다. 여기가 1차적으로 봐야 되는 매수 단가입니다. 자리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 진입해도 좋다. 25만원, 24만원. 어떤 영상을 보면 25만원, 24만원 이 자리에서 달라붙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영상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물리기가 딱 좋은 자리지 아무리 못해도 지금 이 박스 하단 구간에 1차로 보시는 게 좋은 겁니다. 여기부터라도 1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진입하는 게 그나마 좋은 거예요. 내려온다면. 지금의 자리는 매물 소화가 필요한 거고 향후 앞으로 눌러주는 그림이 많이 나올 거다. 이 점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차 교수가 왜 계속해서 3전을 모기 터져라 외치고 봐야 된다, 끝나지 않았다 왜 외치냐면, 자, 이 기사 가지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삼성전자와 SK그룹, 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자 엔비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과 2030년까지 총 9,500달러라는 우리나라 돈으로 1,375전 정도 됩니다. 이 규모의 초대형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수익 구조가 본질적으로 변하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시장에 물건이 부족할 때는 가격이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고 공장을 늘려서 물건이 흔해지게 되면 그때는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를 보는 경기순환형 이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반도체 기업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순간에도 이제 곧 정점을 찍고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피크 아웃, 이 두려움 때문에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기를 꺼려 했어요. 이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주가가 높게 평가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번에 이 계약은 과거의 불규칙한 판매하고 달라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HBM과 같은 최고성능 반도체가 멈춤 없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교체해야 돼요. 근데 삼전이 브로드컴과 2천억 달러, 그리고 SK그룹은 엔비디아와 5천억 달러, 이 규모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고 가격을 보장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은 브로드컴하고 2천억 달러, SK는 엔비디아하고 5천억 달러. 이건 마치 매달 일정한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경제처럼 반도체 회사가 5년 동안 일정하고 막대한 금액의 매출을 흔들림 없이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도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1분기만 보셔도 130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57조예요. 근데 이 1분기 실적이 어떤 실적이었죠?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은 실적이었습니다. 25년도 결산했을 때 영업이익이 43조였는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예요. 2분기 잠정 실적이 170조에 영업이익은 89조. 사실상의 100조인데 이것도 왜 깎였죠? 성과급이 반영이 되느라. 원래는 100조 시대를 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3분기, 4분기 추후에 이 실적들은 주가에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 말고도 제가 최근에 파마 리서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미리 체크까지 해드렸고, 그리고 여전히 상승을 이어지고 있지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올라갈 자리는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달바 글로벌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달바 글로벌은 9%의 상승이 나왔어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7월 24일날 미리 올려드렸습니다. 이 음봉이 나올 때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상방으로 틀 수가 있다. 여기 전 고점 돌파하는 건 크게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눌렀다가 지금 이 구간이 뭡니까? 상단과 하단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눌러줄 때마다 봐야 된다. 가장 매력적인 건 지금 이 하단인 거죠. 왜 봐야 되냐면 수급 쪽에서 지난날에 계속해서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이런 주식들을 계속해서 야금야금 모아갔습니다. 이런 주식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달바 글로벌,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는 꾸준하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삼전도 보셔야 됩니다. 안 끝났어요. 삼전. 특히나 이런 양봉 캔들은 충분히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FOMC랑 미국의 실적 발표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관찰하면서 체크해 드릴 거고, 삼전은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면 삼성은 반등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주식이고, 파마 리서치랑 달바 글로벌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눌러줄 때마다 바라봐 주셔야 되는 주식인 거예요. 이유는 수급이 잡혀 있으니까. 파마 리서치는 어떤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도 들어온 적이 있고, 달바 글로벌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달라붙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파마 리서치, 달바 글로벌 이 주식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를 보시면 상당히 매매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혼자서 하시는 분은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려 왔었고 앞으로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까지 드렸습니다.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계속해서 종목 드릴 거예요. 무슨 종목 봐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저한테 연락 주시잖아요. 고맙다고. 진짜 올라갔다고. 올라갈 줄 몰랐는데 올라갔다. 제가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종목 봐야 되는지. 이건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는 거니까 아래 보이는 번호로 7329-2442로 문자로 추천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아직까지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셨다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차교수 개인 번호로 문자로 추천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길게 설명 안 하고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유까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여러분 꼭 보시라고. 고점에서 사는 주식들이 아니라 수급이 잡혀있고 나라 정책까지 맞물린 주식들 그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내일장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남아있는 이벤트가 있고 수급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황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단기간에 큰 하락이나 폭락 이런 거는 우리가 일단은 내일장은 크게 염려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 종목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 교수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